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공부 방법을 디자인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실기 공부하면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그것까지 오늘 싸그리 한번 잡아 보자고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 공부 방법을 디자인할 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제 경험과 어떤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 방법을 이제 설계를 하실 때 그냥 이 영상은 참고 정도로 해주시고, 나는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한번 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앞으로 실기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필기 우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부를 시작을 해서 쭉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와서 필기라는 합격을 가져왔습니다. 깃발 제대로 꽂아놨잖아요. 그러면 필기만 하면 자격증 주냐? 아쉽게도 그건 아니죠. 필기를 이제 합격을 했으면 실기를 볼 권한이 주어지고, 실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에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여기 점선을 하나 그어놨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필기 합격 이후로부터 실기 취득까지.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론과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가 있겠죠. 기출 문제. 음. 자, 일단은 여러분 이론과 기출 문제를 반드시 두 개를 같이 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실기라는 것은 전공자분들도 이론을 한 번쯤은 꼭 보고 시작하는 그런 파트예요. 왜냐면 실무적인 내용의 연장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은 한번 훑고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을 언제까지 할 거냐? 자, 이 이론을 보는 기간은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최소 2주 안에는 끝내셔야 되고요. 야, 나는 시간이 없어. 나 직장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 대학교 수업 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주 안에는 꼭 끝내야 돼요. 3주 안에. 여러분이 이제 2, 3주 안에는 반드시 이론을 끝내 주셔야 된다.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이론을요, 여러분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고요. 이런 파트가 있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강사님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집어주시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쭉쭉쭉 가면 되겠네. 그럼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나오겠네. 이런 정도만 잡아주시는 거지. 이론을 내가 공학 박사가 될 것 마냥 파는 거는 사실 이 자격증 시험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가깝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론만 빠르게 2, 3주 안에 보고 끝내자는 겁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이 이론을 파고 싶으면 자격증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파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이 당장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론을 잡고 가자는 겁니다. 기간은요 2주 내지는 3주 안에는 끝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는 이거는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20개년을 푸는 거예요. 20개년. 저는 사실 32개년을 쭉 권장드려 왔었는데 KC 개정이라든지 오래된 문제가 많이 겹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20개년만 풀어도 전혀 합격하시는데 문제가 없더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봐오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께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2, 3주, 기출문제는 20개년을 할 거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 20개년을 풀 때는 기간은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1회독, 2회독, 3회독, N회독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회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구분해서 모르는 문제를 줄여나가는 회독이 중요한 거지, 나는 뭐 5회독 했어
아, 나 자신 있어.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된다. 네,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기출 문제는 이렇게 가시는데 이 기간은요 제가 정해드릴 수 있어요. 2, 3주. 근데 기출 문제는 20개년을 보통 20개년을 1회독, 최소 2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회독. 2회독을 하면 한 달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내로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여러분께서 시험에 맞춰서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고 최소 1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1회독은 사실 좀 아쉽고 2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학생이신 분들은 2회독 이거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3회독은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2회독을 목표로 하는 걸로 하죠. 괜찮으신가요? 자, 최소 2회독을 목표. 여러분 목표는 설정할 수 있잖아요. 2회독. 2회독을 목표. 이게 진짜 직장 다니시거나 학생이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목표만 2회독으로 잡고 가는 걸로 합시다. 2회독까지 써볼까요? 2회독.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목표. 자, 2회독이 목표예요. 20개년 2회독을 목표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께 진짜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것만은 하지 말자.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맙시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을 건너뛰고 관연도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거. 이론을 안 하고 관연도 고고 하시는 분들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콤한 말일 수 있어요. 야, 이론 안 하고 관연도 바로 가면은 그냥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면 된다. 시험이 정말 쉽게 나오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 실기 합격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한 번쯤은 돌리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마라톤이랑 똑같아요.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운동화 신고 뛰죠. 근데 슬리퍼 신고 뛸 수 있을까요? 뛸 수 있습니다. 문제 없죠. 슬리퍼 신고 뛰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거 준비하는 과정 보세요. 운동화 신으려면요. 양말을 신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끈을 조여야 되고요. 이제야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슬리퍼는 어떻습니까? 바로 달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아니 왜 운동화를 신고 뛰어? 빨리 뛰어서 빨리 달려야지. 그렇죠? 근데 슬리퍼를 신으면 어때요? 이거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운동화는 어때요? 이거는요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끈을 조이고 그제서야 달릴 수 있어요. 이 과정에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슬리퍼는 너무 좋아요. 그냥 신고 뛰면 돼요.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운동화는 발을 보호해주지만 슬리퍼는 발을 보호해주지 못하고요. 여러분 슬리퍼 신고 뛰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발의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요. 근데 운동화는 편안하고 근육을 잡아주고 우리가 오래 뛸 수 있는 지구력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운동화를 어떻게 보면 이론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슬리퍼는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론을 보지 않고 관연도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마라톤 할 때 슬리퍼 신고 뛰는 것과 같다. 좋아 보일 수 있고 빨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보지 말고 관여도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 3주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이론을 너무 탐구하는 거예요. 이론 탐구. 자, 이론 탐구. 근데 이거는요. 조건이 붙어요. 지금 당장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만 속하는 거지. 진짜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탐구할 필요 있지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당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론만 탐구를 하되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나친 이론 탐구. 왜냐면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필기시험 끝나고 실기시험까지 시간이 진짜 짧아요. 2달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이론 탐구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우리가 자격증에 필요한 거 인강에서 언급하는 것만 가져가 주시면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 안 하는 걸로 괜찮으시죠?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을 2, 3주 동안 봤어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 넘어왔습니다. 기출문제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무분별한 기출문제의 회독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회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n회독, 그러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쭉쭉쭉 가시면서 아는 문제만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돌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는 계속 틀리고 아는 문제만 맞추고 그러면 그냥 정신승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 무분별한 기출 회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는 문제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무분별한 기출 문제를 줄여가 주세요. 자, 다시 이거는요, 오답을 줄여나가야 돼요. 자, 오답을 줄이는 연습. 그러니까 회독을 돌릴 때마다 내가 틀렸던 거 체크해놨을 거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 체크해뒀을 거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해설 없이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오답을 줄여나가면서 오답을 키워드 위주로 뽑아서, 자, 키워드로 뽑아서 반드시 오답 노트를 작성해요. 그리고 이 오답 노트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매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문제를 한 100문제 푸는 것보다 내가 틀렸던 문제 10문제를 한 30분 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문제 100문제 풀면 뭐예요? 모르는 거 10문제 30분 정도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오답 노트를 반드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거, 네 번째 볼게요. 자, 해서는 안 될 행동 네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안 나오겠지. 이게요. 이건 안 나오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이건 안 나오겠지. 여러분이 이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간혹 만날 거예요. 야, 이건 누가 푸냐? 이건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아니냐? 이거 풀 바에 다른 거 10문제 풀고 말지. 그거는요, 1회독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2회독 할 때는요, 그런 것까지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장담하는데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그래 봤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야, 이건 안 나올 거야. 이런 거 내겠냐 또? 이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안 나오겠지, 반드시 나오더라. 여러분, 반드시 나오더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출제위원이 한번 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을 맞히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러면 당연히 킬러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패스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회독 때는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2회독 할 때는 반드시 잡아주셔라. 꼭 잡아주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나오겠지. 이거는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요. 해설을 보는 행위. 해설을 정확히 말하면 은근히 보는 행위. 야, 이것도 안 돼요.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한데 오늘의 영상 모토가 이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여러분 기출문제 푸시면 밑에 답안 있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만 보고 푼다고 해도 그 밑에 해설이 은근히 그 글자 모양새, 그 다음에 공식의 모양새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풀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힌트를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서 그런 거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 밑에 답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힌트 혹은 해설을 조금이라도 보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거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풀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을 정확하게 가린 다음에 풀고 해설을 보고 인강을 보면서 보완을 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1회독 쭉쭉쭉 갈 때는 이렇게 슬쩍슬쩍 봐도 돼요. 근데 1회독이 한 80%, 7, 80%가 지났을 때는 그런 걸 안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2회독 때는 절대 보면 안 되겠죠.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절대 안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은근히 나도 모르게 보셨던 분들은 잘 안 풀리실 거예요.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지? 한 글자만 볼까? 이것도 안 돼요. 예, 반드시 내가 해설을 다 가리고 풀 줄 알게끔 됐을 때까지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문제집에는 왜 밑에 해설이 달려있냐, 귀찮게. 그거 다 가려야 되는데. 이거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해설을 밑에 놨을 때 우리가 지금 은근히 볼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요 우리가 복습하고 우리가 오답을 체크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느 계산 과정에서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문제 밑에 있는 건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지키면 돼요. 문제 풀 때 답안을 보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푸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설 보셔도 됩니다. 근데 1회독에 7, 80%가 넘어가는 그 순간은 이제부터 안 보는 연습을 해주시고, 2회독 시작할 때는 내가 안 본다, 나는 해설 필요 없다, 이 마인드로 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시험장과 똑같은 조건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본 것을 또 보는 힘이 중요하다. 본 것을요 또 보는 힘이 중요해요. 자, 뭐냐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답 노트 만들었잖아요. 뭐 실기에서 단답이 됐든 어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됐든, 그럼 그걸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정리를 해놓으면요 이거 다시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놨던 걸 한번 봤으니까 또 귀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는요 한 번 보고 안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 것을 또 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봤던 거를 또 봐야 된다고? 난 싫은데. 이렇게 귀찮음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것을 또 보는 힘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답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절대 원칙만 지켜주세요. 절대적으로 오답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문제를 푸는 거는 공부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오답의 위주 공부해가지고 오답을 줄여나가서 마침내 내가 모든 문제를 풀 줄 알 때까지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위치에 계실 텐데, 이 위치에서 쭉쭉 이론 끝내고 관여도 기출 문제 쭉쭉쭉쭉쭉 다시 가볼까요? 쭉쭉쭉쭉쭉쭉 관여도 기출 문제 쭉쭉쭉쭉 가서 실기까지 어떻게 한다, 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격증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기산업기사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되실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본 것을 또 보고 절대적으로 오답 위주의 공부를 합시다. 이론은 2, 3주, 기출문제는 20개년 이렇게 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